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 중복순열 공부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계산법을 물어본 거죠. 더하기에서 8에다가 빼기니까 7 컨비네이션 5 되겠고, 이건 뭐 7 컨비네이션 2하고 같아지는 거니까요. 7 곱하기 6 나누기 2 처리되니까 3, 7이 21 해서 가지수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2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자리 이렇게 3개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가지수가 2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정답은 뭐 29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복 순열 조합의 기호 사용법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방에 4명의 학생을 배정하는 경우 수를 구해주십시오. 배정되지 않은 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이 3개가 좀 있고요. 여기 이제 4명의 학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학생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들어갈 곳이 몇 군데입니다. 3군데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또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 또 3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3 이렇게 계속 곱하게 되는 거니까 중복, 순열 공부를 좀 제대로 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공식에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요.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잘 하려고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풀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노란 깃발이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들겠다.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이걸 좀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문자 나열 이런 형태죠. 그러면 전체가 6개가 된가요? 6개 쭉 나열하는데 이 같은 색깔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1팩토리얼은 됐고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6, 5, 4. 그래서 이거 좀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되죠. 거기에든지 2팩토리얼 좀 돼 있는 거니까 2 한번 좀 더 나누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답은 그럼 뭐가 되는가요? 6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을 했을 때 전체 나열에다가 이제 같은 문자 개수만큼 이렇게 좀 나누게 하는 부분들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5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한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y의 5제곱 이런 걸 전개하게 되면요 항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x의 p제곱 y의 q제곱 이런 항들이 좀 얻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p 더하기 q는 항상 5가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조건이 좀 되겠죠. BQ 자체가 한 곳이 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른 2개 중복 그렇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요거는 딱 매치업 돼가는 거니까 요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연결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수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또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6 컨비네이션 1을 하고 6 컨비네이션 2를 좀 곱하가 좀 변화를 좀 주면 되겠고요 6 곱하기 되겠고 여기는 6, 5에다가 약분하니까 3 곱하기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1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에 6 이렇게 되니까 정답 9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아이디어 낸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당식 전개식에서 항 개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이디어 낸 부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를 포함한 색이 다른 서로 다른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에 두고 원형에 배열할 때 이웃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라색 의자랑 노란색 의자는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 원리에서 이웃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생각하는 거죠. 묶어라 이런 부분들이 풀이 원리인데 이걸 좀 기억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체는 5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5개를 이제 원형에다가 쭉 나열하는 거면 첫 번째 나열하는 이 부분들이 기준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어느 위치에 가도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 하고 나머지 나열해서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요 끝나게 아니라 이 묶여져 있는 이 부분 꼭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런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4팩토리얼이 24에다가 또 2를 곱하기 주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48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두 가지 원리가 좀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배열한다, 원순열이다, 이웃한다, 풀이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나열해가는 두 가지 원리 부분들 얼마나 좀 철저하게 이론 정리됐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4, 5는 좀 겹치는군요. 요것을 좀 나열할 때, 아이코, 이거를 나열을 이렇게 못하겠었군요. 1, 2, 3 순서가, 이 크기 순서 딱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1, 2, 3 이렇게 돼 있고, 1, 2, 3, 알겠습니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뭡니까? 이런 걸 좀 같은 한 문자의 숫자로 보면 되죠. 111, 그럼 4455 이렇게 좀 나열한다 생각하면 되고, 요거가 이제 다 나열된 다음에 이 112를 순서적으로 또 1, 2, 3으로 좀 바꿔가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문자로 판단해라. 이것이 좀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개 문자 다 나열 7팩토리얼, 그러면 3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가 7, 6, 5 약분하면서 4까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 처리해주면 또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30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전체는 뭐 21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다시 한번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게 좀 크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문자로 본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하게 되면 응용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이디어니까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말고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탁자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거 보는데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학생을 먼저 앉히면 되죠. 뭐 3명을 이렇게 좀 앉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첫 번째 기준 잡고 2명 나열하니까 2팩토리얼에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틈이 이제 세 군데가 좀 생겨 가는데 이거 틈에다가 뭐 이제 원순열 먼저 처리해가면서 이제 뭐 고정돼 있으니까 완벽한 이제 구별이 돼가는 거니까 세 개의 틈에다가 좀 여학생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뭐 12가지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판단 자체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좀 기준 잡는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한 거죠. 기준 잡고 나열하고 그러면서 먼저 나열하는 부분들에 대해 고정되어 있으니까 틈에다가 좀 나열한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어찌 생각하면 뭐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절차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켜가면서 학습을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 집합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는데 조건이 있겠죠. f2라고 f2 계산 결과 4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f1을 하고 f2가 이제 대응이 무엇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4가 되는 방법은 1, 3, 3일이 있는가 하면 2 이렇게 됐으니까 뭐 두 개의 숫자가 치역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3하고 4는 뭐 딱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4개로 전부 다 대응되죠. 그러면 3 곱하기 3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 뭐 그렇다면 뭐 정답은 48에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주어진 부분들, 뭐 조건을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알아봐서 뭐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원소 대응하는 가지수 이렇게 해가는 거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들만 정확하게 좀 잘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정방정식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뭐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서로 다른 4개에서 선택해서 1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홀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홀수다라는 조건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느냐. 그럴 때 이제 x라는 부분들을 2x 프라임 일반적으로 홀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 만들려면 이렇게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x 프라임 자체가 이제 0이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개념이 되겠죠. 됐습니까? 4개의 문자들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좀 치환을 하게 되게 되면요. 2x 프라임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이 거의 코 이거 뭐 다 쓰지 않고 이제 곧바로 연산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4를 좀 빼서 14 만들고 또 2로 나누면 되니까 7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서 뭐 이렇게 좀 식을 좀 잘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복 그렇게 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되면 되니까 더하기 해주면 11에다가 10 컨비네이션 7 이렇게 되니까 10 컨비네이션 3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19, 8 처리가 되겠고 3, 2 해서 열심히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3, 3, 3,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5, 8, 40 이렇게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은 정답 120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중복조합 응용 문제 풀어가는데 이제 홀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환해서, 그죠? 의미 아닌 정수에서 식을 좀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식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이 절차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연산에 좌우되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간 부분들, 홀수 부분 다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된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서 완벽하게 치환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1에 21제곱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요. 40으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관련한 부분들 나올 때는 이 주어진 식을 뭐 전개해야 되는 이 부분들은 이건 뭐 이항 정리와 관련이 있죠. 그럼 이제 40과 연관성 있는 숫자를 찾으려면 20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바꿔서 전개를 좀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 컨비네이션 0 처리되고 있고 21 컨비네이션 1에 20의 1제곱, 그 다음에 21 컨비네이션 1에 20 제곱 이런 형태로 쭉 전개해가면 되죠. 근데요, 우리가 좀 나머지를 구해가는 거니까 뒤에 이제 20 제곱 이렇게 나오면서부터는 뭐 이게 400이 돼가니까 이거부터는 이제 나머지가 이쪽에 나올 리가 없죠. 이건 전부 다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부터 나머지를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1이 되겠고, 다음은 21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좀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계산 결과가 이게 이제 420이 되는 건가요? 420,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는데, 와, 그럼 또 우리가 또 40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나머지가 또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돼서 전체적인 나머지는 뭐 2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역시 나오면 이 부분들을 이제 전개할 때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숫자를 좀 찾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전개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죠? 뭐 출제 빈도가 그래도 제법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 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해서 11제곱까지 쫙 곱하기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제곱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처음 부분에서는 개수 안 나오겠죠. 뭐 세제곱 부분에서부터 드디어 개수가 나올 텐데, 이곳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세제곱에서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4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제곱에서도 x를 3번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에서 11번에서 x를 3번 선택하는 것까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그럼 뭔가요? 앞에 숫자가 이렇게 쳐가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뭐죠? 하키 스틱 패턴 공부한 거 있죠? 그리고 뒤에 숫자가 쫙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면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칸에 약간 커전 이런 부분들이니까 계산 결과는 12 컨비네이션 4가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답을 써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 11, 19, 9, 10, 11, 12 이렇게 4개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4, 3, 2, 1 곱하기 했는데 3, 4, 12 좀 소거되고요. 여기가 좀 약분해서 5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5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55 곱하기 9 이렇게 치면 모양이 되니까 59, 45, 59, 45에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95입니다 라고 돌아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부분들의 이게 뭐 각각 하나의 항목이라면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 그죠? x가 이제 몇 번 선택해야 되겠냐 이런 형태를 쭉 쓰면 되겠고, 주어진 식의 특징, 앞에 숫자가 좀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하키스틱 패턴하고 연관성이 있다. 요 아이디어를 빨리 좀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 처리 됐습니까?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뭐 이항 계수의 성질들 중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 전자상가에서 4명의 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제 구매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4개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 명이 하나씩 사는 거니까. 근데 A 제품, B 제품, C 제품 이렇게 남아있을 때 구매하는 방법을 구하라. 뭐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몇 개를 샀냐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4명이 구입하니까 4입니다. 이런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와,
그러면은 이건 뭐 중복조합에서 나온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복 그렇게 해서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이게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네 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A 제품 세 개밖에 없으니까 A 제품을 네 개 구입하는 경우는 좀 가지수 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A 제품 개수 요거에 따라서 A 제품을 4개 구입 못하는 거니까 그럼 4개는 그냥 한 가지잖아요. A 제품 4개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가 4인 경우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해서 뭐 최종 계산 결과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더하기 해주면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은 6 컨비네이션 2니까 얼마인가요?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정답 1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고 이게 좀 빼는 부분들 많이 복잡한 게 아니라 A 제품이 A가 좀 4인 경우 이렇게 딸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 이제 어쨌든 놓치지만 말고 생각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k제곱의 개수가 k 플러스의 제곱보다 크다. 걔들은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컨비네이션 x가 k번이면 k번 선택한다 그러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15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개수가 되겠죠. 그럼 15에서 k 플러스 1을 선택하게 되면 2에 이건 이제 14가 되겠군요. 여기 K 플러스를 빼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쪽식이 좀 이제 개수가 크다 이렇게 좀 관계식을 세워가면 되는 건가요? 와, 이거 좀 연산이 좀 불편한데 뭐 이런 부분들은요, 이걸 이제 팩토리얼 이용해서 고쳐가는 부분들, 15 팩토리얼, 그 다음에는 15 마이너스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약분하게 되게 되면 이쪽이 좌측이 이제 2가 한 번 더 곱하겠으니 곱하기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 팩토리얼 되겠고, 여기는 빼니까 14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을 좀 잘 하면 되는데, 그 약분은 결과들을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부분 중에 소거가 되겠죠? 그 다음 요 부분들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하나가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좌측 숫자가 하나가 더 크죠? 그러면 15-K 이렇게 약분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쪽 부분들은 또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오른쪽 부분이 좀 하나가 더 크죠? K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면은 분의 1, 분의 여기 좀 있으니까 2 이렇게 처리가고 이렇게 추측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식이 좀 간단하게 좀 잘 얻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무지무지 낯선 거니까 연습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팩토리얼로 고쳐가고, 팩토리얼 관련한 부분들은 이걸 뭐 그냥 뭐 전개한다는 부분들은 너무 불편한 거니까 서로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약분될 수 있는 부분 잘 처리해 가느냐, 이게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2k 플러스 2가 되겠고 15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k가 그럼 이제 1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k 값은 3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4, 12, 그러니까 4.x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제 5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에서 개수 부분들 처음에 나왔을 때 개수 부분들 처리해보는 이거는 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K번 선택하고 당황스럽죠?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부분들을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맨 처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분해서 이제 한쪽만 써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좀 효율적인 연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되는데 이게 좀 팩토리얼 관련된 식, 그 다음에 2의 좀 높은 지수 이런 형태라서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 좀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눠 담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색공을 구분하지 않는데 여기 빈 상자가 없다라는 이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쪽을 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3개의 상자에다가 일단 흰 공을 좀 담는다 보면 담긴 공 개수가 이제 합쳐서 이제 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검은 공 개수가 좀 달라지죠. 검은 공 개수는 이제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6이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역시 앞에 부분이 기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공에 뭐 흰 공 자체를 모두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X,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이게 이제 하나씩 다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H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뭐 이때는 뭐 상자가 빈 상자가 없는 거니까 이건 뭐 자유스럽게 3H2 이렇게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은요,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여기는요,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은 8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 3은 6에다가 4, 7이 28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 숫자 커지는데요? 6, 8이 48에다가 2, 6, 12 그러면 168 되는가요? 168에서 가짓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쪽에서 상자 2개를 좀 사용하는 경우, 지금 3개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간 경우인데 2개라면 일단은 빈 상자가 하나가 있다고 치게 되면 A 상자를 빼게 3가지 해주면 되죠. 그 다음 이제 B 더하기 C 이 부분들에다가 이제 O 처리해야 되는데 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그럼 이제 둘 빼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이 3을 엉뚱한 데 좀 썼네요. 그럼 여기다 계산할 때 3 곱하기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그러면 2H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인데 이때 이제 이 빈 상자 부분에다 하나를 좀 공을 좀 넣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집어넣을 때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을 풀 땐 하나를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분을 해야 되니까 3H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가 애초에서 6이어서 하나를 좀 집어넣었으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연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3 되겠고요. 8에 7 컨비네이션은 7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4 곱하기 7, 3, 21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습니까? 3 곱하기 84에다가 계산해주면 3, 4, 12, 3, 8, 24, 252 이렇게 가수가 나오는가요? 와우, 가수들 많은데요? 됐겠고, 그 다음에는 앞쪽에서 상자 하나에다가 좀 넣는 경우는, 그럼 뭐 그냥 하나에다 왕창 넣을 거면 3가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처리해서 지금 6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빈 상자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게 되게 되면, 다음에는 3h, 2를 좀 빼야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8 있었고 252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5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위에 두 개 계산이 좀 이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0 처리되니까 5 이렇게 해서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또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65 이렇게 해서 계산되나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6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레벨이 갑자기 또 올라갔네요. 문제 자체,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군요. 빈 상자가 없도록 합니다. 라는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제가 지금 한쪽을 좀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모든 상자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상자를 비우고 나머지 두 상자에 꼽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한 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기준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좀 잘 극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 상자에서 안 놓은 곳을 이제 이 뒤에 있는 상자가 좀 채워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 갔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의 자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습니다. 6명이 둘러앉는데 서로 한 자리씩 빈자리를 두고 앉는다. 한 칸씩 뛰어앉는다 이런 얘기죠. 회전에서 일정한 것은 같은 것을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좀 응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학생이 가서 앉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면 뭐 요 위치, 가운데 위치, 오른쪽 위치는 다르니까요.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상황 이해를 좀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쪽에 앉는다면 여기가 뭐 첫 번째로 앉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어서 위치 또 한 칸 띄어서 위치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어서 위치 한 칸 띄어서 위치 한 칸 띄고 이렇게 앉을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좀 앉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오른쪽에 앉는 것도 뭐 똑같은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가운데 앉는다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은 한 칸씩 양쪽 띄고 그럼 앉고 가운데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니까 가운데 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기준 잡으면서 앉는 위치에 따라서 나머지 앉을 자리가 딱 정해졌으니까 그곳에 나머지 학생 몇 명, 5명이 가서 앉으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맨 처음에 아이디어만 좀 딱 있다면 계산기가 좀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120이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정답 360입니다. 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원순열은 첫 번째 나열을 하는 부분들에 가서 이게 좀 딱 기준을 딱 잡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리 위치가 이제 고정된다는 거죠. 고정되는 이렇게 좀 사고 체계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순열을 그냥 단순하게 공식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이를 기준 잡습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거 좀 잘 기억해서 이렇게 좀 실전 문제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흰 우유, 그 다음에 딸기 우유, 초코 우유가 있습니다. 8개 우유를 구입하는 경우 같은 우유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건 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해서 8개를 구입하면 되는 거죠.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를 먼저 하게 되면 11에 10 커뮤니케이션 8은 2가 되는 거니까 5, 9, 45 이렇게 해서 가지수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가 문제죠? 8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름이가 5개밖에 없는데요. 8개 어떻게 삽니까? 딸기 우유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5까지는 되는데 여기가 뭐 딸 흰 우유라고 치면 6개 A 값이 7일 때 A 값이 8일 때 요거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좀 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딸기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있으니까 B 값이 8이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이란 이야기는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이 뭐 2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뭐 아이쿠 그럼 2H2를 쓸까요? 뭐 쓰면 되죠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 3 컨비네이션 2에서 세 가지를 빼주면 되겠고요. 7인 경우는 B 더하기 C가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유 B가 1이냐 C가 1이냐니까 그냥 뭐 가지수 하지 않아도 두 가지가 되겠고 이건 뭐 그냥 한 가지 되죠. 그 다음에 B가 이런 경우도 8 선택하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5에서 지금 빼야 될 값이 5에 6, 7을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5에서 7을 좀 빼서 최종 정답은 그러면은 38입니까?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38 답 체킹하고요. 자, 문제 주어진 상황 역시 같은 종류 우유는 구별하지 않는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좀 식 형태에서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응용 문제가 나왔군 이런 얘기. 그 다음 이제 개수가 부족한 거니까 역시 좀 상황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전체 개수에서 빼겠다라는 됐습니까?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좀 잘 기억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필 6자루와 볼펜 4자루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때 연필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반드시 볼펜을 1개 이상 나눠준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 다 받으라 이런 얘기죠. 연필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구별하지 않는다. 이건 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필을 열심히 받은데 이 개수의 합이 6개를 받아가겠고 볼펜도 열심히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데 이건 이제 4자를 좀 받아가는 이런 기본 틀인 거죠. 근데 이제 못 받은 사람 볼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모두 다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라면 일단 한 자루씩 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씩 주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여기가 좀 자유스러우니까 3H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중복 그렇게 4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자, 그러면 계산은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 해주면 되겠고 7에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0에다가 6 컨비네이션 2 해야 되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돼서 15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좀 딱 받는 경우 한 사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일단은 받지 못하는 사람 결정해야 되니까 3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받아야 된다 하면 두 사람한테 이제 한 자리씩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H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 좀 빼고 나면 이제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아이고 2H죠 한 명 못 받으니까 아이고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죠? EH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채워줘야 되죠. 한 명 이렇게 좀 항상 이제 한 개를 이렇게 채워주고 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H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여기는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여기는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곱하기 5에다가 여기가 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에 역시 또 150에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곳에 왕창 주는 거니까 누구 주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준 사람 둘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씩 주고 나게 되면 3H2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개 중복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됐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이 부분들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5에다가 4 컨벤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인가요? 3, 6,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둘 합해니까 300에다가 18 이렇게 돼서 318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뭐 앞쪽에서도 풀었던 문제랑 좀 같은 스타일 문제인데 뭐 아까 뭐 빈 상자 없다 뭐 이런 문제 풀었던가요? 뭐 그런 형태처럼 지금 연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볼펜 받아서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이 없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죠? 일단은 이제 기본 틀 정해놓고 각각 모두 다 받을 때, 둘 받을 때, 하나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좀 세 번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이 부분들 앞에 부분이고요. 그 각각에 따라서 뒤에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뭐 하나를 줘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에서 이렇게 좀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좀 어려운 거지. 뭐 주어진 상황 뭐 하나만 푼다면 충분히 좀 풀이 가능한 거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들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을 쭉 하는데 자, 조건이 있군요. D는 꼭 지나야 되겠고 그럼 C는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A에서 뭐 D를 좀 일대 가는 부분이고 D에서 이제 B를 좀 간다 하는데 여기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세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뭐 그냥 전체 가지수를 좀 열심히 하면 되죠. 4팩토리얼, 3팩토리얼에서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C를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C를 지나는 가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하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럼 거기 거쳐서 또 D를 가는 거니까 뭐 그냥 2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거기 C를 지나는 가지수 좀 이렇게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지점에서 B로 가는 것은 뭐 공식을 쓰면 3팩토리얼에 나누기 2팩토리얼 되니까 그냥 가지수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연산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7, 6, 5 세 개가 남고 그 다음에 3, 2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약분하면 5, 4 되겠고 여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5에서 20을 좀 빼고 곱하기 3 해줘야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전체는 4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 반드시 지납니다 라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지나는 부분들 모양 보여줬고 이 부분 갈 때 지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준다 전체에서 지나는 것을 빼서 처리했다 요 아이디어 부분만 좀 기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6제곱 또 4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와, 그걸 또 곱하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근데 뭐 규칙적인데 뒤에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x 빼기 x분의 2의 4제곱인데 앞에 부분들이 뭐 4번 선택되게 되면 x 4제곱이 나오는데 4번 0번 하지만 x 4제곱이 나오는데 3번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을 또 x 여기 제곱이네요. 세제곱을 제곱으로 나누면 x 개수가 되는 거죠. 두 번 하게 되면 아이콜레 x 제곱분의 1이 되겠고 한 번, 세 번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를 x 6제곱을 하니까 x 5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0번, 4번 이렇게 되면 이제 x 8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뭐 이런 이제 뒤쪽 부분들 전개했을 때 나와 있는 상황이 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들을 이제 x 2x 플러스 1에 뭐 6제곱을 전개해서 이제 차수들은 여기는 뭐 상수에서부터 x 6제곱까지 쭉 나올 부분이니까 이 둘이 이제 다시 곱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4제곱이 될 수 있냐 이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뭐 4제곱 돼 가는 부분들이니까 상수 부분하고 x 4제곱을 좀 곱하게 해주면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x가 된다면 x 세제곱 부분하고 x하고 좀 곱하게 해주면 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x 제곱분의 1까지 가능한가요? 뭐 여기 이제 6제곱이 나오니까 6제곱에 이렇게 해주면 또 이제 4제곱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 차수가 가장 높은 게 6차니 6제곱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죠?
해서 큰 틀에서는 좀 세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뭐, 요 파악해 가는 과정이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하면 되죠. 네, 상수 부분을 한다는 얘기는 6번 중에서 뭐, x가 0번 선택되는 거니까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뭐, 일이 6번 선택되더라도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은, 이것은 이제 앞에 x를 4번이니까 4번 중에서 4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계산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계산하면 그냥 1이 되는 건가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선택한다. 그런 얘기는 x 부분들을 이곳이 3번 선택하는 거니까 계수를 따지게 되게 되면요. 6번 중에서 3번 선택할 때 2의 세제곱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곱하기. 그 다음은 여기 부분 x계수 생기는 부분들을 처리해 가려면 3번 한 번 선택하는 건데 4번 중에서 3번 선택한다. 4번 중에서 3번 선택한다. 여기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뒤쪽 파트 부분들이죠. 마이너스 2 부분들이 이제 한 번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요 산수를 좀 해야 되는 좀 복잡한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연산 미리 해둘까요? 6 컨비네이션 3, 6 지워지고 5, 4, 20 곱하기 8 처리가 되겠고 4 곱하기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와우. 계산이 좀 화려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88, 64. 64에다가 또 2를 또 곱하게 되는 거예요? 와, 64에다가 또 2를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2에다가, 그러면 1, 2, 8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뒤에 동그라미 있고, 와, 마이너스 12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좀 엄청 크군요. 네, 해서 이제 계산해야 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6번 선택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군요. 6번 중에서 6번 선택하면 2의 6제곱 이런 부분 좀 나와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두 번 선택해야 되는 거죠. 4번 중에서 2번을 선택하는데 뒤쪽이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는 사실 기억해서 좀 연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의 6제곱, 2의 6제곱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4 컨비네이션 2는 4, 3에다가 2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의 또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2의 8에 2의 9제곱인가요? 2의 9제곱. 그러면은 2의 9제곱이면 512죠. 512 곱하기 좀 3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 3은 6에다가 3일은 3에다가 3, 5, 15 그러면 153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 그랬을 때 문제가 뭐 역시 계수 총합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이쿠 이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1536에서 1280을 좀 빼야 되는 거죠. 빼게 해주면 6에다가 2에 5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그러니까 2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더하기 1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정답 257입니다. 그래서 257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뒤쪽에 있는 부분들 전개할 때, 차수 부분들이 여기 좀 모든 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부분들은 뭐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지만 뒤에 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풀어갈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결정을 좀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에 맞춰서 차분하게 뭐 연산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무엇을 풀어가는지 결정하는 과정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숫자가 커지면 점점 커져간다. 이건 뭐죠?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점점 숫자 커져가야 되는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시역의 모든 원소의 곱은 8이다. 시역들이 뭐 1, 2, 3, 4, 5가 되는데 8이 된다는 얘기는 뭐 3 이런 거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4 곱하기 2, 4, 8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5, 1은 곱하기 되는 거니까 1, 2, 4 이렇게 돼서 뭐 치역되는 요소가 뭐 크게는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치역이 이제 2, 4 이렇게 좀 돼서 이런 이제 1, 2, 3, 4, 5 이 숫자가 이제 두 개의 원소는 이제 모두 다 대응이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건 부분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근데 좀 숫자가 갑자기 1이 4가 되고 뭐 5가 2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다섯 개를 크게 이제 두 덩어리를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 위쪽에 이제 2로 되면 아래쪽은 이제 4 이런 식으로 대응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해 줄까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이런 싸움인데 숫자 1과 2 그러니까 1, 2, 3, 4, 5 있는데 여기 틈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4개의 틈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틈을 좀 이렇게 딱 선택하면 이제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 뭐 이렇게 막 칸막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4가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4가 된다 이거 풀려면 그러면 뭐가 되죠? 1, 2, 3, 4, 5에서 세 덩어리 쳐야 되는 거니까 이 4개의 칸 중에서 2개를 이렇게 좀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1, 2, 4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4 컨비네이션 2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0가지입니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아이디어를 조금 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잘 이해해야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뒤쪽 부분들이 점점 커져가는 이 부분들에서 뚝 잘라서 이제 2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앞쪽, 뒤쪽 이런 식.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틈들을 이제 자를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틈들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런 틈들 중에서 2개를 고른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푼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잘 들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요. 다른 문제에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뭐 뒤쪽 파트에 그래도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